트랙인 어트니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수입니다. 대한민국은 수학에 있어선 세계 탑 클래스죠. 뭐 아시아인 재팬 그리고 홍콩 뭐 차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왜 수학의 탑 클래스인데요. 분명 왜 영어는 XS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투자 대비 거의 XS죠. 영어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어 독해도 세계의 XS 성적이에요. 그런 토플 성적이 말해주고 있죠. 자, 말콤 글래드웨이란 그런 캐나다 저널리스트이면서 작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설명하는 지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사진 속에 이분입니다. 세계적인 작가이기도 하고요. 자, 왜 수학을 아시아인들은 잘하는데 우리 유럽인들은 왜 수학을 못하는가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야기 중에 하나가 IQ 문제는 아니다. 지능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사의 질이 떨어진 것도 아니다. 그리고 학교의 커리큘럼이 문제 있는 것도 아니다. 근본적 문제는 이렇다 하면서 설명하는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의 영어와 접합시켜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Okay, if Asian cultures have profoundly different attitudes towards effort when it comes to mathematics, why? 자, 아시아 문화라는 것은 심히 다른 태도를 취한대요. 그 노력해야지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언제? 바로 수학에 관련돼서는 그쵸, 우리 굉장히 노력하는 게 어마어마하죠. Why? Where does that come from? 자, 왜 그럴까요? 그에 대한 얘기고요. 그것은 come from 어디서 왔을까요? Nobody knows. But in my book, I venture what I think is a plausible explanation. 자, 물론 그것이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내 책에서 내가 감히 이렇게 한번 말하고자 한다는 거죠. 내 생각에 그럴싸한 이유, 그럴듯한 이유는 이거다. And that is that I think it has to do with patterns of effort laid down in historical agricultural practices. 자, 결론이 나왔는데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뭐와 관련이 있다? 노력의 패턴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역사적으로 농업을 하는 반복적 행위, 농업의 반복적 행위에 의해서 규정된 그렇게 놓여진 행동의 패턴, 노력한다는 그 패턴과 관련이 있다. That when you look, what is the thing that 자,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볼 때 그것은 바로 Hong Kong, South China, South Korea, and Japan all have in common. 그렇죠.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나라 나오죠. 예, 이렇게 아시아가 공통적으로 모두 갖고 있는 게 바로 그거라고 한대요. 그것은 바로 That is, they are historically rice-growing cultures. 바로 역사적으로 농업을 하는 농사를 재배하는 문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Right? And what is distinctive about rice growing? It is the most labor-intensive and cognitively complex form of agriculture known to man. 자,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 우리가 농업하는 거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가장 노동 집약적이며, 노동 집약적이라고 했죠? 노동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식적으로 복잡한 형태의 농업이라는 거예요. 다른 농업보다 아주 복잡한 인식을 갖고 있는 인식적으로 복잡한 형태의 농업이면 노동 집약적이다. 인간에게 알려진 것 중에 가장 그렇다는 거예요. We know. So my father's European ancestors in the Middle Ages in northern England probably worked 1,000 hours a year as peasant farmers. So what that meant was they worked from dawn to noon, 5 days a week. On the weekends, they drank themselves silly, and during the winter, they slept. 자, 그래서 말하면서 나의 파더의 유로피언 조상들은 중세 시대에 북잉글랜드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1,000시간, 1년에 1,000시간 일했을 것이다. 그 당시 소작농들은로서 그랬을 것이고, 그래서 그 의미하는 것은 그들은 동이 트면 일을 하고 정오에 끝나다는 거죠. 5일, 주 5일이라고요. 주말에는 그들은 미친 듯이 술 마셨고 주 겨울에는 기본적으로 잠을 잤다는 거죠. 동면했다는 거죠.
basically. And they got lots of, I don't know if you know this, but a peasant in medieval England got lots and lots and lots of holidays. 결국 뭐 그들은 많은 중세 시대 잉글랜드의 그러한 소작농들은 많은 휴일을 가졌다는 거죠. 물론 본인의 것을 느낄 수는 없지만 That peasant's counterpart in South China or Japan in the same period would not have worked 1,000 hours a year. They would have worked 3,000 hours a year. For the simple reason that rice farming is just a whole, it is not a difference, not just a difference in degree. 자, 우선 짜라볼게요. 이 소작농 상대방 결국 사우스 차이나나 재팬 같은 아시아의 같은 시대에 그 상대방 소작농들은 우드 낫이죠. 그래서 아마 10시간을 일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들은 3,000시간 아마 일했을 것이다. 1년에. 그 심플한 이유는 바로 라이스 파밍이라는 게 농업한다는 것이 온전히 이거 뭐 발음이 약간 계속 꼬이죠. 이렇게 쭉 들어가면 결국 이거예요. 온전히 단지 그 정도의 차이. 그들은 밀농사라죠. 밀농사와의 정도의 차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은 from wheat farming is a difference in kind. 종류의 차이도 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농업의 어떤 휘트 파밍과 라이스 파밍의 정도의 차이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류에도 그 차이가 있다. Whole different way of working. It demands that you wake up at dawn and work all the way until dusk. It demands that you work on the weekend. In fact, there's a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차이는 뭐냐? 온전한 차이. 그것의 일하는 방법의 차이는 결국 뭘 요구합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그리고는 온종일 일하는 거죠. 항온이 들 때까지요. 그것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원더풀한 중국 속담이 거기 딱 맞는 속담이 있어요. wonderful Chinese proverb that I quote in the book, which is a man who works dawn to dusk 360 days a year will not go hungry. 그렇죠. 우리도 많이 듣던 이야기죠. 바로 내 책에서 인용했던 건데요. 그 속담은 동트서 해가 질 때까지 365 1년 내내 열심히 일한 사람은 나중에 배고파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중국의 속담이 있다. 이거는 유럽의 속담은 없다는 거죠. 네, 우리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런 말 했죠. 대학이 미래를 결정한다. 그래서 죽어라고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해서 하루 종일 공부해서 대학 가야 된다. 그게 너의 미래를 결정한다가 바로 이 내용이죠. 365일 쉬는 날 없이 주말에도 공부했던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랬던 한국 사람들. 그건 아시아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미래에 잘 살 거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아시아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이 사람이 분명 수학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에서는 아시아가 잘하는 거 맞아요. 그 이유를 뭐로 잡고 있습니까? 그들의 IQ도 아니고 그들의 교육 방식도 아니고 단지 이 태도. 결국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죠. 농업하는 민족들의 태도는 항상 열심히 일해야지만 배고프지 않는 그러한 문화가 되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농사 짓듯이 그러한 반복적인 앉아서 버티는 습관들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유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루 술 마셨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이 태도의 문제가 아시아인들이 수학을 잘하게 된 근본 원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볼게요. 자, 우리의 영어는 어떨까요? 근데 이상하게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는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수학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영어는 자연이 만든 것이고요. 차이점 보세요. teaching method가 거의 동일합니다. 세 개가 거의. 수학은 그래요. 다를 수가 없죠. 피타고라스가 다른데 피타고라스가 아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영어는 자연이 맞는 것이고 이 티칭 메서드는 아직 확실한 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나라마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시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고 학원마다 다르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가 있어요. 분명 지능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시아인들이 특히나 영어를 못해도 이유가 없어요. 그 정도의 언어적 지능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태도의 문제는 분명 아니죠. 태도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럽인보다 더 많은 영어를 공부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노력형이에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영어를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근데 이상하죠? 분명 우리 그랬어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하니까 야 이게 어렸을 때 해야 돼.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들어갑니다. 제 알기로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들어갔는데 불구하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린 나이에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영어 교육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얘예요. 근데 이상한데 우리 지능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그럼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유럽인보다 더 많이 열심히 하고요. 누구보다 공부할 수 있는 뭔가를 배울 수 있는 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아인들은요. 그래서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발전 도구가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영어에 있어서만큼은 그것이 다 떨어집니다. 물리학, 수학 모든 거에 있어서는 그 태도의 문제는 너무 좋아요. 지능도 그러니까 도움이 되겠죠. 같이 공부한 만큼 지능도 향상되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영어만 들어가면 세계 하위권이에요. 왜 그럴까요? 태도의 문제도 아니고 IQ 문제도 아니면 바로 이거 말고는 답할 수가 없죠. 네, 어린 나이 시작했습니다. 이제는요. 그래도 유럽에 비해서 다른 나라 보여도요 다른 게 없습니다. 아니 이거 어순이 다르잖아요. 아니요. 자세히 보세요. 핀란드는 어순이 우리와 같습니다. 근데 영어 잘합니다. 교육의 문제라니까요. 초등학교까지는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유치원까지 괜찮고요. 근데 이상하게 중고등학교만 들어가면은 갑자기 주어 동사 찾고 관계사 찾고 이러면서 이 교사들이 문제예요. 영어 교사들이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자신들이 배웠던 과거 50년 전에 배웠던 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거 일본에서 나온 거죠. 일본에서 만든 방법인데 이 구문 다 일본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독해, 문법 이것만 문제인 것 같죠? 영어 회화도 문제예요. 그래서 다 문제입니다. 전반적인 다 문제예요.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영어 회화 분명 어떤 뭐 굉장히 많이 새로 생긴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과거에 없었던 것 같죠. 제 대학교 때도 있었던 방법이에요. 그 웃긴 거는 그때의 방법은 이상하게 촌스럽다 생각하고 지금 방법은 세련됐다 생각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이걸 새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달라진 거 없어요. 독해 문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모든 강의 99% 거의 100%가 예전의 방법을 그냥 변형만 시키고 있는 거. 그래서 문제다. 자, 결론 짓고 끝내겠습니다. 수학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너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죠. 천재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영어는 자연이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확실한 방법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을 여러 나라가 취하고 있는데 그 태도는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좋아요. IQ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죠? 근본적 문제는 우리나라 영어 강사들이 문제예요. 교사들, 교수들 전부 다 문제예요. 총체적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영어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의 방식이 구태위원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본에서 배웠던 교수가 교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학생들이 그들이 또 영어를 문법적으로 가르치고 그들의 또 제자들은 또 나와서 또 그걸 또 가르치고 그러면서 변화가 없었어요. 100년 동안 우리나라 영어 교육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문법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럽은 문법 교육하냐? 안 한다고요. 안 한다니까요. 그래도 잘하잖아요. 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열심히란 말을 우리나라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강사들은 입시 강의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은 열심히 해. 하루에 5시간 영어 공부해야지. 뭐 물론 많이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영어는 적게 해서 될 일은 아닐 수 있어요. 특히 회화는 순식간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시간이 걸린 건 맞아요. 그러나 방법이 잘못되면 10년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하래. 더 열심히 하래.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요. 이것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라면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만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 게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1위예요, 거의. 그런데 대학생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이 또 우리나라죠. 고등학생이 해도 영어 공부 많이 해요, 실제로. 그런데 이거를 가르치는 강사들이 영어를 단어 암기시키고 문법 교육해서 분석해주고 이러면서 학생들의 능력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하는 얘기가 있죠. 너가 게을러서 그래. 아니,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떻다고요? 농업을 하는 문제예요. 우리 농사 짓는 민족입니다. 예? 밀농사하는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 게으름의 정도는. 이들은 진짜 게으릅니다. 유럽인들 진짜 게을러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근데 아무리 농사 짓고 태도가 좋으면 뭐합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인데, 가르치는 게 문제가 있는 건데, 방법이 잘못되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 있었죠. 바다풍 했는데 바람풍 했는데 발음 못해요. 바다풍 하니까 애들이 바다풍 이랬다고. 똑같습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야. 네, 학생들이 게을러서는 게 아니라 방법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영어 회화도 마찬가지다. 다르지 않다.